제가 형님을 통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한 지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이거 마라탕은 될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먹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100점이라고요? 100점. 마라탕이 100점이에요? 현대인들은 하루에 공깃밥 3공기만으로 각설탕 54개 녹아있는 물을 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욕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먹어서 없앤다. 제가 이거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처음 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상식에 정반대로 나에게 다이어트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기가 아닐까 그랬는데 맞대. 그럼 이게 그러면은 뭐 조금 유튜브나 이렇게 전파를 타도 됩니까? 그러니까 된대. 그러면은 나 너무 신기하니까 진짜. 예,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예, 박민우 선생님. 오늘 저는 사실 틀렸다. 잡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의 우리 다이어트를 우리 10대부터 다 고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먹을 게 많아. 안 먹을 거는 요만큼 정해졌는 거야. 술 먹어도 돼. 보통 다이어트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어때요? 힘들다. 힘들다.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적게 먹을까? 그 다음이 어떻게 많이 움직일까? 이거를 약간 국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직장의 비유를 들어보면 쉬운 것 같아요. 적게 먹는단 말은 월급을 줄인다. 많이 움직인단 말은 야근은 늘린다. 월급 줄이고 야근 늘리면 다니실 건가요? 안 다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반복하는 이유는요, 본인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믿었던 방법이 사실 잘못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상하게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꼭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요? 근데 대사증후군 갔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저한테 이 Why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진단을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잘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거야 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한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 왜 아파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 약 먹으면 잘 빠지나요?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죠. 저한테 해야 될 질문 Why? 비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 저의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왜 이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나요? 가 되겠죠.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저장된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나요? 가 될 거예요. 왜 저장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고 이런 입구 출구 개념으로 올바르게 정의를 내리면 사실 식욕과 운동은 연관 단어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당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당질.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당질이라 불러요. 그럼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당질에 속하겠죠. 이 당질이 밥, 빵, 면, 떡, 과일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당을 좀 제한해야 돼요. 먹는 거를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그 양은 달라지거든요. 키나 체중, 기저질환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분에 맞춰서 당질량을 설정해 드리는데 어쨌든 본인에 맞게 당질량을 제한시키고 나서 한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은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쓸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뭐 떠오르세요? 닭가슴살. 고구마. 닭가슴살, 바나나, 사과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좀 알아가야 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당을 좀 제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끼에 한 10g 미만으로 먹는 게 좋아요. 10g 미만. 그러면 공깃밥으로 치면은 5분의 1공기뿐이 안 돼요. 대략 한 55g 정도의 당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양을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18개예요. 공깃밥 하나예요? 예, 맞아요. 사과 하나가 43g 정도 돼요, 당질량이. 다이어트 할 때 아침마다 사과 먹었잖아. 그걸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14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공깃밥으로 5분의 1공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얘를 소고기나 삼겹살, 곱창, 참치회, 광어회 등등등으로 한 끼에 10g 이하를 먹으려면 10근 이하가 됩니다.
별근이요? 네. 계속 때려 먹어도 되는 거야. 맞아요. 저녁에 삼겹살 2인분에 볶음밥 먹고 소주 먹었던 사람이 삼겹살을 4인분 시켜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럼 배가 불러서 볶음밥을 못 먹겠죠. 예. 그러면 그게 다이어트겠죠. 그치. 삼겹살 600g이 갖고 있는 당질량은 0.6g입니다. 0.6g.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당을 제한해야지만은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에 고구마 하나, 저녁에 바나나 하나 먹고 조깅을 해요. 근데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쪄.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적게 먹고 안 하던 운동까지 했는데 살이 찌니까 짜증나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당 상태가 돼요. 피가 달아진 거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위험하니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몸은 호흡을 유지하죠. 피가 달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췌장에서 24시간 저농도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 호르몬을 추가 분비해서 높아진 혈당을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삼겹살에 그 기름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그 다이어트 할 때 막 삼겹살 막 잘못된 찢어가지고 방식이죠. 살코기만 좀 먹고도 네네네. 막 살찔 것 같아 막 이러는 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네. 거야. 기름인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의사학, 의학의 역사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에 미국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계속 자국민의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왜 생기는 거냐? 연구조사에 나가는데 그때 약간 그런 연구조사가 좀 미흡했던 거죠. 타임지의 이 첫 표지에 그릇 안에 계란 2개랑 베이컨이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걸 많이 먹으면 이 수치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 공표가 된 거죠.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걸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지는 거구나라고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똑같이 다시 타임즈에 eat butter라고 표지가 실려요. 버터를 먹어도 된다. 마요네즈 버터 먹어도 돼. 바뀐 거죠. 진짜요? 내가 이게 사기꾼 같은 버터랑 마요네즈를 먹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책이 있으셔. 나는 그 책이 있거든.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야. 나 저 책을 3번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건데 근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거짓말 같은 거야. 이게 맞다고? 이게 지금 이런 반응이 너무 당연한 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 틀린 게 있거든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예, 1번이 뭐 책상, 2번이 책장, 3번이 침대, 4번이 텔레비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침대가 나오자마자 3번을 적었죠. 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선전 때문에 3번을 찍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는데 꼭 이런 지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고혈당이 돼서 우리 몸에 생기는 게 대사증후군이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이죠. 원인이 같은 형제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 당연히 비만 진료를 보고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보겠죠? 원인이 같으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4년, 5년 약 드셨는데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물어보면 환자분들께서 이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보통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먹는지를 제가 봤어요. 당뇨 환자분께서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란 말만 믿고 아침 공복부터 사과 하나로 각설탕 14개만큼의 당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그럼 저는 제가 당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당질량을 제한하게 되겠죠. 그럼 그분께서 그렇게 살을 잘 빼다 보면은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제가 아니라 본인께서 다니시던 내과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치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판정을 받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들 피곤하다 느끼시지 않나요? 많이 느껴요.
비타민 C의 부족, 밀크시스력. 뭐 이렇게 뭔가를 보충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 몸을 소중한 화분이라고 비유를 들었을 때 현대인들은 하루에 공깃밥 3공기만으로 각설탕 54개 녹아있는 물을 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피로감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혈당의 롤링이에요. 고혈당은 되게 피곤한 상태예요. 고혈당이 위험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쥐어짜서 높아진 혈당을 끌어내리는데 정상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면 정상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이러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저혈당도 고혈당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당을 요구해요. 그래서 또 칼국수에서 밥을 말아먹고 고혈당. 그러면 또 한 1시 반 되면 저혈당. 또 커피랑 빵 먹고 고혈당. 또 저혈당. 과일 먹고 고혈당, 저혈당. 이 하루에도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하다, 머리가 멍하다, 의욕이 없다 등등등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2, 3주 정도 당질을 커팅하고 나면 혈당이 안정돼요. 이러면 피로감을 별로 안 느껴요. 그리고 기분의 편차도 없어지게 돼요. 제가 사실 이 선생님하고 먼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은데 내가 못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독이야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랑 최근에 뭐 회식하고 밥 먹었을 때 보면은 안 먹었어요. 네, 진짜 안 그때 먹었어요. 삼겹살 먹을 때도 삼겹살 맞아, 계속 시키고 맞아. 내가 고기는 계속 시켰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형님 책에 보면은 쌈장에 당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난 소금만 찍어 먹어요. 그리고 소주 먹고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음식에 대해서 이걸 다 알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호텔 뷔페에 갔어요. 첫 번째 접시에 떠서 먹을 만한 음식은 다 당이 없어요. 샐러드를 뜨거나 회를 뜨거나 뭐 스테이크를 뜨거나 이러겠죠? 걔네들은 다 당이 없어요. 뭐 첫 번째 접시에 조각 케이크를 뜨거나 과일을 뜨거나 하진 않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당이 높고 첫 번째 접시에 뜰 만한 것들은 다 당이 없다.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마라탕을 안 먹어요. 외국 향신료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못 먹는데 제가 형님을 통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한 지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못 먹는 거를 내가 뭔가 있는지 알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형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마라탕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라탕에서 자기가 주문할 때 넣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책을 3번 읽었기 때문에 뭐가 당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당 없는 걸로만 고기, 버섯, 야채 이런 거물로만 넣어서 하루에 한 번씩 먹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100점이죠. 맞죠? 100점. 마라탕이 100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되는 거야. 공부가 되는 거야. 당면이나 쌀국수면 이런 건 당이 높아서 당이 그건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공부를 네, 국물은 되는 거죠. 국물 되죠. 이렇게 이제 이론만 들으면 살은 저렇게 빼는 거구나는 너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문제는 저도 그렇고 이제 살이 찐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솔직히 고민이 되는 게 한약이나 네. 뭐 양약도 요즘에 네, 많이 네, 먹으니까 먹으면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건가? 맞아요. 네, 요런 게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성인의 지방세포는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볼륨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 전에 100이란 노력을 해서 살을 뺐어요. 근데 다시 찐 거죠. 근데 똑같이 100이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빠진다라고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런 볼륨이 커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 체계의 어떤 교란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몸의 어떤 밸런싱을 좀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운동하지 않아도 약 자체로 좀 몸의 대사를 높여서 이 중성지방을 연소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게 뭐 환자분께서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잘 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사실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너무 바빠, 회식 자리도 많이 없어, 이런 분들은 병원에 좀 오셔서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네. 약을 먹으면 운동한 효과가 난다는 건가요? 맞아요. 몸에 좀 대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들이 있고요. 근데 하나 좀 주의할 점은 약을 먹어서 식욕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접근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식욕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요? 배불러요. 먹어야 없어져요. 먹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플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다들 약으로 내가 식욕을 좀 없애고 싶어 란 말은 약을 먹고 내가 잠을 안 자도 돼 라는 접근이랑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식욕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먹어서 없앤다. 영양학적 상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우리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이미 알던 정보를 우리가 고집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식습관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아, 원장님, 탄수화물도 3대 영양소인데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근데 3대 영양소인데 이 중에 2개만 필수를 붙여요.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양소 앞에 필수가 붙는 이유는 내 몸 밖에서 꼭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탄수화물의 필수가 붙어 있나요? 아니네. 안 붙어 있죠. 그 말은 뭐죠? 내 몸 밖에서 꼭 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토스트, 점심에 칼국수에 밥 말아 먹고 저녁에 스파게티에 피자를 먹어요. 필수가 아닌 것만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피곤해요. 20, 30년 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니까 여러 가지의 뭔가 적신호가 켜져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지금 생활에서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 나이쯤 되면 약 먹는 거야. 그냥 평생 계속 본인은 바뀌지 않고 약만 드시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탄수화물이 필수가 아닌데 우리 몸에는 당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적혈구 안에도 포도당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을 아예 안 먹어버리면 우리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고요. 필수가 붙는 영양소인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 우리 몸 간에는 당신생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어서 내 몸 밖에서 탄수화물로 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 필요한 포도당은 스스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앞에는 필수를 붙이지 않고 있는 거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2형 당뇨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당질의 과잉 섭취 때문에. 우리 한 100년 정도 연료로 기름을 쓰다 보니까 뭐 지구온난화 문제, 탄소 배출 문제로 요즘에 연료를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이렇게 풍족하게 당질을 많이 먹어보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저분한 연료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형님 이렇게 다이어트에 당 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 빼고 계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다시 쪄 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당 다시. 지금까지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걸 먹고 살았지.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오징어 제일 당 낮은 거 사가지고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언젠간 이게 또 질리고 뭐 볶음밥이나 칼국수가 먹고 싶은 날이 오겠죠. 근데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독이야 이런 생각에 아예 안 먹습니다. 예. 상규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쓰는 얘기가 당을 커팅하고 이제 약이 투약이 되거나 하면 보통 체중이 한 4일차부터 빠지거든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좀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좀 느끼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리고 한 30일차가 되면 주변에서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2가지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살 빠졌다.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혈색 좋아졌다, 피부톤 맑아졌다는 얘기를 꼭 듣거든요. 그러면 안 먹던 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멍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먹어보니까 맛있네?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 못 일어나겠어. 샤워하려고 보니까 얼굴이랑 몸에 두드러기가 돋아있어. 힘들게 병원에 가니까 알러지래. 엉덩이 주사도 맞고 수액도 맞고 한 열흘 정도 약을 먹고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멍게 드시나요? 안 먹죠. 그쵸? 그러면 우린 매일 먹던 당을 끊어보니까 3, 4일차부터 지방이 빠져요. 한 20일차가 되니까 피곤해지고 컨디션이 망가진 게 아니라 개운함을 느껴요. 30일차에 피부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혈색이 좋아졌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겠죠?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참아내야 돼 라고 가지 마시고 난 당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어 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원장님 어디 계신지 알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거 알아서 찾아요. 박민우 원장님이니까 박민우 원장님. 네.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예, 나오니까 예, 뭐
이미 뭐 많은 것들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진료 시간에 어디 뭐 숨어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인들 이렇게 좀 살아가는 분들에게 네.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책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사인해드릴 때 쓰는 게 본인 몸이 소중한 화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각설탕 몇 개 녹아있는 물을 주는 게 건강할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Give it to me.